요즘에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제 저점을 찍었다.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 너무 급격히 떨어지니까 일시적으로 멈춘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떨어지다 멈춘 이유가 있죠. 이번에 떨어진 이유가 머스크가 비트코인 깨지너트. 비트코인 깨졌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이야기하는데 이미 사람들의 심리가 올라가는 것만 보고 싶지 떨어지는 건 그렇게 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머스크 말에 휘둘리는 시기는 이미 지났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도지코인도 조금은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이유는 그간 거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여러가지 인플레이션 징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미국, 유럽으로 번져가는 비트코인 규제, 이런 이유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고 현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비트코인 가격 가지고 장난하나 하고 있죠. 자, 이런 와중에도 머스크는 이번에는 뭐 했어요? 또 다른 가상화폐 건들고 있죠. 비트코인 이후 도지코인 갔다가 이번엔 뭐예요? 특정 가상화폐, 가상화폐 나왔는데 또 이거 얘기하니까 이런 거 띄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 되는 거 아닌 나머지 잡코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누군가 저 사람이 산다 라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그냥 내가 저 사람이 샀을 때 그 타이밍 잡아서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트위터 뜨자마자 바로 올려가서 매입한다. 자, 이런 형식으로 그냥 말 한마디 아직도 조정되고 있다, 잡코인들은. 자, 그런데 머스크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국제 해커 집단이 머스크한테 경고를 날렸다고 하고 있죠. 이번에 징벌하겠다, 해킹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 해커 집단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서로 그냥 불법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왜? 비트코인 자체가 법률로 제대로 제정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구나 카우나 투자하고 이게 계속 오르니까 은행권에서도 마음껏 돈 빌려주고 문제가 생겼다. 과거 리먼 브라더스 때 MBS 증권처럼 저신용자에게도 무분별한 대출로 제도권 밖에서 벗어나서 무분별한 대출이 들어갔다. 그렇게 되는 경우 금융시장에 위기가 와서 예전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엘살바도르 화폐로 사용하겠다, 법화 지정 추진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비트코인 자체를 화폐로 사용하면 안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이유는 유동성의 한계 때문이죠. 화폐라는 건 계속 늘어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가 있는 섬이 있는데 여기서 누구한테 만원을 빌려줬어요. 이자를 5% 받아야 되죠. 근데 돈이 만원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이자를 못 갚죠. 그러니까 500원을 더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화폐는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한정이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발행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거 통화로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다른 나라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엘살바도르 자체가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사용해 보겠다라는 거지만 저런 기사 하나 가지고 주요국에서 따라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저게 엄청난 호재로 볼 수가 없는 거다. 오히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죠. 조금 다시 올라갔다 조금 떨어졌다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 전에 빨아먹을 만큼 빨아먹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으로 돈 꽤나 많이 빠져나갔죠. 굉장히 불법적인 곳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자체가 화폐로 기능하기에는 국가에서 통제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아예 중국에서도 가상화폐 만들 거면 우리가 새로 만들지 왜 비트코인을 쓰냐,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고 있죠. 코인데스크에서는 암호화폐 강세장이 끝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이러고 있죠. 강세장은 끝났다. 그런데 왜 안 빠질까요? 많은 유동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유동성을 누가 계속 안 팔고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계속 안 팔고 버티고 있을까요? 못 파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4년 전에 도지코인 사서 35억 됐는데 거래소가 없어져서 못 사요. 거래소 폐쇄해서 소송 냈다. 즉 거래소가 폐쇄해서 돈을 못 찾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60곳인데 지금 4개만 요건을 갖췄다. 그렇다면 그 외적인 거래소에서는 폐쇄를 대비해야 되겠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2010년대 오기 전에 비트코인을 여러 개 채굴했는데 하드디스크에 커피를 쏟아서 일단 말려놓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실수로 버렸대요. 그래서 쓰레기장에 갔는데 이게 수천억 대더라. 비트코인 여러 개 채굴해 놓고서 비트코인 뜨기 전에. 이런 경우
찾을 수 없는 유동성이 지금 계속 거기 남아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건 도지코인이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팔고 싶은데 가지고 있던 걸 잊어버렸든가 거래소가 폐쇄돼서 팔고 싶은데 못 팔든가 이런 경우가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유동성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계속 묶여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더라.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은행에서 제휴를 안 해주려고 해요. 왜 안 해주려고 해요? 위험하니까. 비트코인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 왜? 제대로 된 안전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운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세금 탈세, 불법 증여 이런 형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여기서 뭐 머스크가 하겠다 해가지고 붐이 일었었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러면은 만약에 폭락장이 왔을 때 거래소랑 제휴를 잘못했다가 은행이 부실이 올 수가 있죠. 제대로 된 보호장치가 없는데 무리한 유동성이 들어가서 투기장이 펼쳐졌을 때 그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권 부실로 오게 된다.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도 가요? 선량한 선의의 예금자들. 그러면은 굉장히 일이 커지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진짜 안전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4월 24일이에요. 비트코인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5월 9일부터 떨어졌죠. 그럼 이때 한참 올라가고 있을 텐데 이런 장에서도 은행에서는 이미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거부하니까 문 닫는 거예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왜 문을 닫느냐? 그럼 문을 닫으면 저기서 거래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찾지 못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 전에 빨리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못 찾는 돈들이 뭉쳐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자금이 유출될 수도 있다. 혹은 먹튀할 수도 있죠. 지금 뭐 먹튀하는 경우 볼까요? 얼마 전에 되게 유명했었죠? 유튜브 홍보 해가지고 뭐 비트바이라는 데죠. 미니언 삼총사 나와가지고 뭐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뒤져보니까 얼마입니다 하면서 뭐 몇억 몇십억 뭐 이렇게 벌었다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 그 3명 다 대본 받아서 한 알바였죠.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일종의 당한 거고 엄청나게 뭐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0억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했는데 다 뻥이고 대본이었고 몇십만원씩 줘가지고 알바 구해서 쓴 거였죠. 그런 식으로 사놓고서 가서 매도하려고 그러니까 이미 먹고 튀었더라. 그 기사 곧 없어집니다. 사기 공범 언론도 그 짓거리 했다. 뭐 여기도 날랐으니까 얘기할게요. 와이즐링 하루치 수익이 뭐 2에서 2.7%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린 이코노미 여기서 냈었죠. 지금 들어가 보면 지워졌습니다. 언론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언론이 그러면 안 되죠. 잘못된 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홍보했다. 당시에 분석하신 분들 많아요. 알아봤더니 다 별로였다. 광고와는 다르게 막 공유 오피스에서 처음부터 칠 작정하고 있었다. 확인해보고 저기 가봤더니 경고 상태고 조회해봤더니 연매출 막 이런 식으로 뽑아놓고서 가서 링크 타고 가는데 뭔가 계속 이상한 것들만 나온다. 조금만 확인해봐도 나오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기레기들이 이러고 있다. 피해 입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약장사들 뭐 약팔이 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그래도 언론은 신뢰도 있게 믿는 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나왔다 하면은 의심 가다가 언론에서 이렇게 기사 띄워준 거 있다 하고 보여주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사기 집단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 당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 쉽게 버는 것 같은 그런 자산이 있었을 때 튤립법을 터졌을 때 튤립만 터졌어요?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 왔을 때 주식만 터졌나요? 일본 잃어버린 30년 할 때 부동산만 터졌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만 터졌어요? 부동산 주식 다 터졌지? 그런 식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하는 총재 반담회 전문 보면 뭐라 그래요?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들의 암호 자산 투자가 과도하게 늘어난다. 근데 문제는 얘가 가격 안정성이 낮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돼요? 가계, 손실, 위험, 증가. 어디로 번져가요? 금융기관 전익. 뭐가? 가상화폐. 과거에 보면은 2008년에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기로 가계 손실 위험이 올라가서 금융기관 전이 돼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망했다. 그럴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계속 오른대요. 하나 터졌다는 건 나머지 지금 연쇄 부실 위험이 있다는 건데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 하면서 본인들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만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결론. 비트코인 그래도 벌었는데요. 과거보다 올라서 물론 계속 장기 투자하겠다 뭐 넥슨처럼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벌었다 라고 하는데 못 팔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묶여있다. 요 자금이 그대로 묶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쌓아놓고 있는 정도다. 사기 판친다.
모든 투자는 자기가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당신한테 이거 엄청나게 돈 버는 겁니다. 유튜브에 광고 나와도 사기였고 언론에 광고 나와도 사기였어요.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가상화폐빨 금융위기 경고 떴다. 요거까지 확인하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